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2%로 둔화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리를 서둘러 낮출 경우 가계대출이나 환율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현훈 강원대 국제무역과 교수,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소비자 물가가 3개월 연속 2%대 비교적 상승세가 좀 뚜렷이 둔화되는 듯한 분위기죠. 그래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 시점이 이제 됐는지 돼가고 있는 건지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교수님 좀 금리 인하 때가 됐습니까? 적절한 시점에 왔다고 보십니까 혹시? 저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지 않았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물가 상승률 우리가 보통 CPI 이제 기준으로 볼 때 뭐 사실 4월부터 이제 계속 3개월 연속 조금씩 감소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로 따지면 2.9%, 2.7% 그리고 또 6월은 2.4% 이렇게 감소하긴 했는데 우리나라 물가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공공요금이라든가 공공 서비스 요금이죠. 이런 물가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은 이렇게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달리 사실은 현재 그 물가 상승률이 정확하게 실제 시장에서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제 물가 상승률은 나오는 숫자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CPI 같은 거 상승률 보면 이제 5월이 헤드라인으로 보면 3.3%고 코어는 3.4% 이 정도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사실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보면 이게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알겠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거기에서 0.3%포인트라든가 그 이상 이렇게 좀 플러스로 잡고 보는 것이 맞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어떤 그 기준금리를 이제 결정할 때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물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미국 연준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속 변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아직 거기도 이미 뭐 좀 전에 이제 멘트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빨리 금리를 뭐 그렇게 낮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낮출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제 양국의 이제 기준금리 이제 격차가 무려 2% 포인트 정도 이렇게 사상 초유의 상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더 낮춰가지고 더 이제 격차를 벌린다면 뭐 앞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환율 상승의 문제라든가 외국 자본의 유출 문제라든가 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를 계속 더 감소시켜야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겹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혀 아직 때가 안 됐다. 전혀 때가 안 자꾸 됐다. 이제 그런 분위기를 잡고 나가는 게 문제죠.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모두 얘기했다시피 이제 정치권 정부가 조금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듯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실 성태훈 정책실장도 좀 그런 얘기를 했고 여당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러고 어제는 또 한덕수 총리까지 좀 나섰는데 나름 이 뭔가 조금 금리를 낮춰야 될 만한 어떤 어려운 상황 지금 그래서 계속 미룰 수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가요? 정부나 이런 데서는? 어차피 금리는 정부가 아니라 한은이 결정하시니까요. 근데 한은의 금리 조정과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지난해 초부터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2%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할 것 같다. 이미 지난해 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고요.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못할 것 같다. 뭐 사실은 지금 뭐 올해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되어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한 기간이 아직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발표한 대외용 저희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미 저희는 올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기를 4분기, 올해 4분기로 예상된다고 지난해 말씀을 드렸었고요. 4분기로 그게 벌써 꽤 지났지만 지금도 그 뷰를 바꾸고 있지 않고요. 사실은 뭐 지난해와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은 저는 약간 데자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좀 본 듯한데요.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지난해 초는 아직은 금리가 인상될 때죠. 그런데 지난해 초에 금리가 인상
마지막으로 초회되고 나서 예. 바로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뭐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다, 금융시장이. 그리고 하반기로 오면서 뭐 이제 또 조만간 금리 인하가 또 될 거야. 근데 역시 아니었고요. 지금 지난해 하반기에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다는 얘기죠. 있었죠. 그러니까 뭐 그 기억력들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저 같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폴이라고 투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난해 말에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이 투표 폴에서 저 같은 전문가들 20명 정도가 네. 이 정책금리 조정과 관련해서 투표를 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지난해 말에 한 거니까 올해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올해 빨리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뭐 올해 빨리 할 거다. 기억나시지 작년 말 않습니까? 조사에서 작년 말이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미 연준이 올해 3월에 금리 인하 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연준. 뭐 이제 기억들 안 나시나요, 벌써? 왜 하죠? 뭐 4번 하느니 네. 뭐 6번 네 번 맞아 그렇습니다. 올해 3월에 시작해서 올해 4번 할 거다. 네, 이제 조금 기억이 네, 나요. 미 연준이 하면은 한국은행도 따라갈 거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다. 근데 그때 작년 말에 그 폴에서 올해 4분기나 되어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답한 사람이 제 기억에는 저밖에 없었거든요. 20명 중에서 예, 예. 다들 조금 일찍 할 거라고 이렇게 일찍 할 예상했어요. 거라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왜 대자뷰 같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여러 번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기간에 걸쳐서 이제 조만간 금리 인상 끝나고 네, 금리 인하 할 거야. 또 할 거야. 이제 3월이면 해. 그랬다가 기대감 때문에 금융 변수가 움직였다가 조정받고 움직였다가 조정받고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게 작년 말에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 올해 초에 좀 주가도 오르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래서 대자뷰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렇군요. 거고요. 지금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단지 조금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전에는 그러한 전망이라던가 기대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뭐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보다 더 다양한 주체들에서 그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내지는 희망,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차이점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금융시장에서 기대하는 금리 인하보다도 더 여러 면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듯한 얘기가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의 분위기 잡는 거예요. 지금 금리를 뭐 내려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금리가 한덕수 총리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방향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낮추라 이런 얘기도 아닌데 그러나 총리의 발언이니까 뭔가 좀 무게감 있게 좀 받아들여지긴 해요. 이런 정부와 여당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코멘트, 이런 발언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그 말씀 이제 답변 드리기 전에 네. 조 박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뭐 20명 거기 풀에 들어가지 않긴 하는데 저는 그 전부터 이거 뭐 미국에서도 계속 뭐 금리를 뭐 4번이니 뭐 6번 낮춘 게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뭐 낮추기를 다 바랐는데 저는 왜 이렇게 설레발을 치냐. 이게 정말 전망이 아니라 왜 이렇게 성급하게 기대를 하느냐. 이게 전망이 아니라 희망사항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참가자들이 대부분 그런 거 얘기할 때 왜냐하면 대부분 자기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금리 낮추는 게 좋으니까 그런 바람으로 해서 또 많은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럼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정부에서도 계속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뭐 대통령 후보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리를 높여라 낮춰라 계속 간섭을 하긴 하는데 이게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한덕수 총리께서도 나서서 가지고 이제 낮추는 방향밖에 없다. 뭐 낮추는 방향밖에 없을 수는 있겠죠. 올리지는 않을 수 있는데 언제 낮추냐 문제인데. 근데 옆에서 뭐 그런 바람은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중앙은행, 한국은행 총재이거나 금통위원이라면 그 얘기 듣고 제가 방향을 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하반기 정책 방향 뭐 이렇게 이제 최근 대통령까지 나오셔가지고 뭐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 연초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2% 초반이었다가 지금 2.6%까지 성장한다고 했거든요. 수정 전망치 수정했죠. 올렸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 그대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완전 고용 소위 얘기하는 잠재 성장률이 한 2% 남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1.4%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경기가 너무 나쁘니까 그럼 제발 금리라도 좀 낮춰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한쪽에서는 경기가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무려 우리 그 연초보다도 훨씬 더 좋게 지금 전망을 하면서 금리를 낮춰야 된다 하는 얘기는 좀 앞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그 속에 들어가면 이제 자영업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이현웅 교수님께서 이제 경기가 너무 좋다고 하지만 그 이제 성장률이 2.2%에서 2.6%로 올해 이제 상향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고충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도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대거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금리가 너무 높다. 금리를 좀 낮춰달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내려달라. 지금 이런 요구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뭔가 금리나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뭐 뷰를 안 바꿨다고 말씀을 그렇죠. 질문을 소상공인들의 하시니까. 상황. 근데 뭐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사실은 앵커분께서도 그러셨지만 저희가 너무 빨리 잊어버리면 안 된다. 좀 기억력을 좀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싶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통화정책, 금리정책은 한국은행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행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한국은행이 뭘 하고 싶어 할까?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제가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문위원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여러 이유 때문에 특히 말씀하신 지금 소상공인 네. 또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특히 수출과 내수 경기의 온도차로 인한 이런 체감 경기 악화 여러 요인들 그리고 금융 환경 타이트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저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을 찾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금리 내릴 명분이 없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물가 상승률을 맨 처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2%대로 내려오긴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 통화정책 지금 룰상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2%입니다. 여전히 높죠. 그것보다. 2%? 네, 2%가 그것보다 높고요. 지금의 수준도 중요한데 뭐 2% 중반까지 오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니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한국은행뿐만이 아니라 미 연준까지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너무나 쓰라린 경험을 한 거죠. 물가를 잡지 못하고 인플레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너무 강한 비판을 받았던 트라우마에서 저는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전보다 낮아지긴 했죠. 미국은 9%를 넘었고 우리나라는 6%를 넘었다가 지금 뭐 2 내지 3%대로 왔으니까. 하지만 이 정도 물가 상승률 하락만으로 중앙은행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마음 놓기 어렵다. 중앙은행도 그렇지만 사실은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런 분들도 중요하시지만 일반 가계 소비자 분들도 중요하시잖아요. 저는 물가가 안정되었다라고 느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2%대, 3%대 물가 상승률도 그게 상승률이 전보다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여전히 지난해 대비 2 내지 3% 지금 물가 수준 자체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크게 높아졌던 물가 수준이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제 주체들이 이제 물가 문제가 해결됐어, 물가가 잡혔어라고 느낄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은이 이러한 물가에 대한 부담을 놓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여전히 안 잡혔고 그것이 불안감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출 수도 있죠. 언제? 경기가 안 좋으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로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정도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제가 보기에는 경제 전망 기관들이 평균적으로 0.5%포인트씩 기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 중반 후반까지도 지금 성장률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은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 금리 인하로 대응해야 될 정도로 어렵다라고 느낄 것이냐? 저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가능성은 물가도 안 잡혔고 경기가 나쁜 것도 아닌데 유일한 가능성은 그럼 금융시장이 혼란스럽거나 불안이 발생하면 금리를 낮출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는 어찌어찌 해서 아직까지는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바로 낮춰서 금융 불안에 대응하기보다는
금융위라든가 금감원과 같은 이런 정책 당국이 네. 먼저 나서서 금융 불안에 미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요구하고 기다릴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그러네요. 이외에도 가계부채, 환율과 같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췄을 때 이게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면 어쩌지 하고 걱정할 요인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쉽지 않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물가가 좀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그렇다고 안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경기가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다. 경기 수정 전망이 나올 정도로 상향된 나올 정도로 나쁘지 않다. 금융시장도 뭐 그렇게 심각한 혼란이 없다. 이런 면에서 금리를 낮추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와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이제 연기가 될 거다 그러는데 일각에서는 당연히 연준 뒤로 한국은행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그러지만 뭐 좀 먼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다른 나라들도 먼저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좀 먼저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가장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일단 뭐 다른 나라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캐나다라든가 뭐 아니면 뭐 우리 그 유럽 그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이제 내렸죠. 먼저 낮췄잖아요. 네. 이제 사실 거기는 뭐 물가가 잡혀서라기보다 물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데 경기가 거긴 정말 나빠요. 미국은 경기가 좋고 이쪽 우리 EU 그쪽은 실제 보면은 그 유로 지역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죠. 그 이제 유로를 쓰는 그 국가들 기준으로 보면 올해 예를 들어서 뭐 세계은행에서 전망한 거를 보면 한 0.8%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2.6% 이상 성장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보다 경기가 지금 실제 나빠요. 제가 지난주에 유럽도 갔다 왔습니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그거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뭐 물가가 잡혀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좋잖아요. 다만 이제 그게 내수 경기가 살지 않았다는 건데 그래도 2.6% 이렇게 성장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 좀 전에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금융시장에 특별한 불안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금리를 낮출 수가 있겠느냐. 금리를 낮추게 돼버리면 이미 가뜩이나 지금 환율이 지금 불안하고 있잖아요. 환율이 더 불안해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에서 이제 달러를 내다가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미 지금 최고치 우리가 갖고 있던 최고 2022년 1월 기준으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4,692억 달러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이게 4,122억 달러까지 떨어지거든요. 우리 얼마나 감소했냐면 570억 달러가 감소한 거예요. 10% 이상 감소했어요.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달러를 계속 낮춘 거예요. 근데 거죠? 계속 지금 환율은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1년 사이에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환율이 지금 우리 거의 이제 1,380원 정도 하는데 그 1년 전에는 1,280원대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것도 올라가면 막지도 못하면서 계속 외환보유를 계속 우리가 소진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과연 이 상태에서 더 불을 불 수가 있겠느냐. 다시 연준보다 말씀드리면 먼저 하게 되면 더 이제 환율이 더 높아지고 더 그걸 막기 위해서 외환보유를 더 감소시켜야 돼. 그게 이제 외환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환율이 높아지면 수입 물가가 또 높아져가지고 우리나라 물가를 전반적으로 또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첫 번째 우리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데서 목표는 물가 안정이거든요. 단순하게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가 어려운 걸 물론 고려는 해볼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모든 국민들 그게 바로 우리 가게잖아요. 가게가 소비하는 그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고 바로 우리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목표다. 근데 그것을 위험하게 하면서 어떻게 금리를 선제적으로 낮출 수 있겠느냐. 그게 어렵다는 거죠. 지금 연준에 앞서서 한국은행의 금리를 낮출 경우 환율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 수준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 물가라든지 또는 그 자본시장 이런 데 조금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좀 높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사실 환율은 높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양면성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원화 약세,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수출 기업들은 좋지 않습니까? 수출 가격 경쟁력도 생기고 수출해서 같은 달러를 벌어들였을 때 원화를 환산했을 때 매출이나 이익도 괜찮고 이건 긍정적이죠. 하지만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에는 부담이죠. 예. 그리고 뭐 개인 차원에서는 해외로 뭐 유학을 가거나 또는 뭐 송금을 해야 되거나 그럴 때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은 것도 비용 부담이 있죠. 크죠. 네. 근데 이렇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좋은 점, 나쁜 점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리고 어느 게 더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냐인 것 같습니다. 네. 보면 지금 수출이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거는 참 다행이죠.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서 그런 건가? 저는 그것보다는 환율의 뭐 영향인가? 반도체 경기라던가 뭐 다른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요인이 우선 좀 큰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앞서도 제가 가계는 체감하고 있는 물가 부담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을 거다. 굉장히 큰 물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높은 원달러 환율이 유지가 되었을 때 인플레에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부담감에 대해서 저희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뭐 금융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서 이게 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예. 뭐 외국인들 자금이. 그렇죠. 네. 근데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원화가 싸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에 투자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예. 물가라든가 또는 우리 수출 경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할 때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부담 요인 중에 하나인 물가에는 분명히 부담 요인이다. 네. 그런 면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환율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닌데 지금 현재 어떤 걸 중시해야 되느냐 그런 면에서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을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뭐 그런 얘기신데 지금 기준금리 얘기할 때 가장 또 관심을 갖는 게 우리 가계대출입니다. 요즘 가계대출에서 최근 들어 시중은행들이 이 가상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데 이 기준금리 인하를 정부가 또 원하는 걸 보면 이 감독당국가 뭔가 엇박자인가? 뭔가 이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 가지 좀 다른 신호가 오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앵커님이 정말 잘 지적하셨는데요. 네. 우리 정부가 정말 시장에 정말 엇박자 계속 그 앞뒤가 다른 그러한 시그널을 계속 보내요.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많고 너무나 집값도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가계부채도 좀 기왕이면 좀 안정적으로 좀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는 총재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집값이 좀 떨어질만 하니까 다시 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 2022년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서울도 떨어지고 전국적으로 다 지금 한 1-20% 다 지금 떨어졌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정부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한 건 뭐냐요. 2023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특례 보금자리론 해가지고 대출을 엄청나게 또 많이 한 거예요. 정책자금을 많이 40조를 풀었죠. 했어요, 무려. 네. 이렇게 하면서 집값을 다시 띄웠어요. 그래서 지난해 다시 또 집값이 뜨다가 다시 또 이제 후반기에 떨어지니까 다시 또 집값이 다시 또 안정적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또 그러니까 뭐 우리 부동산 PF부터 다 불안하다, 금융시장 불안하다 이러니까 다시 또 올해 들어가지고 다시 또 이번에 다시 또 특례자를 또 붙였는데 이번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27조 원을 또 풀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또 집값을 다시 띄우는 정책을 해요. 그러한 가운데 그 돈이 다 뭐예요? 지금 전에 말씀드린 건 지난해 40조를 가계부채로 더 높여준 거예요. 그게 바로 집값을 띄우는 거고 올해 27조 원을 가지고 다시 또 집값을 또 띄우는 데 쓴 거예요. 네. 불쏘시개로 자기들이 썼어요. 그렇게 써놓고 보니까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 지금 또 금감원장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 그 임직원들 회의에서도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거니까 이거 잘 관리해라 이래놓고 또 실제 또 시중은행 거기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불러다가 이거 관리 잘해라. 자기들이 다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 또 정부가? 관리해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 언제는 또 창구지도까지 해가지고 금리 낮추게 하더니 이제는 또 다시 또 금리 높여라 이렇게 하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하다못해 스트레스 DSR 2단계 실시도 7월 1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며칠 전에 그것도 지금 연기해버렸잖아요. 연기했죠. 그러면서 계속 집값을 띄우려고 하는 정책. 그게 바로 뭐예요? 계속 가계부채를 띄우는 정책을 쓴 거예요. 예. 그런 상태인데 더군다나 중앙은행이 여기에서 금리를 낮춰보세요. 지금 네. 중앙은행에서는 계속 지난해부터 계속 그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이게 너무 높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가 넘고 요즘에 뭐 GDP 추계를 방법을 달라가지고 달리해가지고 약간 90%대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는 100% 넘은 거죠. 그냥 실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들은 어쨌든 계속 떨어뜨리겠다. 80% 이상 넘으면 GDP 대비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 뭐 80%가 아니라도 이미 우리나라는 너무 높아도 높은 거예요. 100%에다 거기에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만에 있는 개인 간, 사인 간의 그러한 어떤 대출도 가계대출이거든요. 예. 그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도 개인 간에 어떻게 보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돈을 빌린 건데 그것도 한 1,000조 돼요. 그까지 포함하면 GDP가 한 150% 되고 예. 거기서 자영업자도 사실은 실제 사업하려는 게 아니라 가계대출로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거의 GDP 대비 200%인데 전 세계 우리나라처럼 높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집값을 띄우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소위 대차 대조표 불황을 가져와 가지고 내수 경기를 억제고 있고 이것이 바로 금융시장 불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정부에서 그냥 가계대출 더 띄워라 이런 정책도 문제가 있는데 중앙은행한테 어떻게 금리를 낮춰라 이런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계대출을 지금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부가 기준금리 하한에 요구하는 것은 더 가계대출이 늘어나도록 부채질하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기들 할 수 있는데 제가 중앙은행 총재거나 아니면 그 금통위원님은 절대 안 합니다. 예. 하면 그건 전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말이 안 된다. 그러면요, 저희 우리 이 교수님이 이제 부동산을 이 정부가 지금 띄우려고 하기 때문에 특례 대출 통해서 대출을 늘렸다고 그러는데 시청자 댓글 중에 그런 게 있네요. 부동산이 죽으면 이게 죽으면이라는 게 아마 부동산 경기가 확 가라앉으면 더 어려워진다. 뭐 이런 또 지적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뭐 참조 그냥 답변하지 말고요. 네네, 그런 지적도 있고요. 사실 이제 한국은행 금리를 낮추려면 금통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남은 게 이달 곧 다음 주죠 한번 하고요. 7, 8, 10, 11 네 번 남았습니다. 그러면 미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와 연계 생각해 본다면 미 연준은 언제쯤 금리를 낮출 것 같은지 그러면 우리 금통위는 언제쯤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이건 역시도 지난해에서 뷰가 안 바뀌어서 네. 기억하시는 분들은 네. 같은 얘기라고 느끼실 수도 네. 있겠습니다만 뷰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지난해부터 저는 미국 역시도 빨리 금리를 못 낮출 거다. 미국도. 예, 3분기가 유력하다고 말씀을 드려왔고 예. 올해 낮추더라도 한 2차례 정도 0.5%포인트 폭이 될 것 같다고 지난해부터 말씀드려왔고요.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4분기 한 차례 정도라고 지난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분기에 한 번 정도. 네, 그런데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쩌면 올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예,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올해 없거나 한 차례 정도, 뭐 금리가 동결되거나 뭐 낮추더라도 0.25%포인트 정도 낮아지겠죠.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도 여러 요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깥에서들 보시는 것보다 한국은행이 저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부담감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 최근에 환율 요인까지도 가세를 한 거죠. 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려면 대외적인 여건이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반드시 미 연준이 먼저 금리를 낮춰줘야 될 것이고요. 추세적으로 지금 이제 금리 인하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뭐 연속으로 뭐 이제 금리 인하가 네. 확인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시지만 뭐 금리 인하가 늦거나 또는 여러 금융 정책적인 요인 때문에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직면하신 대출 금리가 그다지 낮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지금 얘기되고 있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아직 좀 때가 되지 않았다, 좀 빠르다. 두 분의 의견은 그렇게 종합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은 강원대 국제무역과 교수 그리고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